내시경으로 이렇게 좀 박리를 해가지고 끌어올려서 여기다가 녹는, 나중에 녹아 없어지는 이제 고정 장치 같은 거를 심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걸어주는 방법으로를 많이 해. 이제 좀 내가 궁금한 거? 연예인분들 중에 이제 뭐 나이가 좀 있으신 연예인분들, 어떤 분들 보면 진짜로 나이가 전혀 안 드시는 것 같아. 정말 뱀파이어 수준으로. 그런 분들은 주로 뭐를, 연예인분들은 어떤 수술을 하시는 거니? 솔직히 말하면 나도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뭘 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일단 관리를 많이 하겠지. 시술 같은 것도 간간히 조금씩 하실 거고 피부 뭐 관리도 하고 뭐 건강한 음식이나 뭐 운동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할 거고 주로 이제 수술적인 거는 굉장히 조금 잘게 나누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크게 하면 아무래도 좀 티가 확 변하니까 그런 방법보다는 조금씩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쓸 거야.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화장품을 좋은 걸 쓰는 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 유지를 하는데 도움은 줄지 몰라도 나이를 되돌리거나 상태를 좋게 만드는데 어떤 화장품도 효과가 있는 화장품은 없어. 만약에 그게 효과 있다면 그거는 약이기 때문에 화장품이 아니라 약품으로 구분이 돼서 식약처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임상시험도 해야 돼.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고 너무 맹신하면 안 되고, 내가 주변에도 항상 얘기하지만 아이크림 20몇만 원짜리 1년에 2통 쓰는 것보다 보톡스 5만 원짜리 2번 맞는 게 훨씬 싸고 효과적이다. 그러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의사 입장에서는 큰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작게 계속해서 관리하면서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러우면서도 변하지도 않게 할 수 있고 그렇다. 물론 이제 어느 순간에는 수술이 필요한 순간이 오겠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뭘 하려면 좀 큰 변화를 가져와야 되고 큰 변화에 따른 어색함이나 부자연스러움이 느껴질 텐데 조금씩 계속 해 나간다면 티 안 나게 할 수가 있을 거고 그 외에 뭐 음식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겠지만 굳이 성형외과적인 부분에서 한정져서 얘기를 하자면 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진짜 궁금했는데 이게 성형을 받으시는 분들은 어쨌든 성형에 대한 경험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더 하고 싶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이제 의사 입장에서 아 이분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더 원한다. 어떻게 말려? 너무 어려운 질문이지 이거. 의사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나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원하는데 그 원하는 바가 조금은 과도할지라도 그게 몸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요. 환자의 희망. 환자의 희망대로. 그러니까 내가 보는 미적 관점에서는 조금 이상하긴 한데 또는 너무 과한데 본인은 그게 좋다고 하는데 그게 이 사람의 몸에 어떤 뭐 건강상의 위해를 준다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니다 하면은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건 의학적으로 또는 부작용이 좀 있을 걸로 예상된다거나 너무 비상식적인 요구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말려야지. 말리는 게 아니라 거절을 해버리죠. 그거를 환자 요구대로 가면은 거기서도 또 의사의 책임이 없다고 그럴 수는 없거든. 예를 들어서 당신이 원했으니까 원하는 대로 해줬잖아요. 그게 생긴 문제니까 나는 뭐로 할 수는 없다고. 그럼 환자들은 또 그때 말렸어야지. 이런단 말이야. 맞아. 곤란해지잖아 서로. 그래.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는 못합니다.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좋다. 거절을 하는 게 낫지. 김원장 잘하네. 이것도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데, 여기가 이제 시니어 전문 병원이긴 하지만 네가 의사가 되고 나서 수술했던 최고령 환자는 몇 세 정도 연세가 되셨던 분이야? 85세? 90세까지는 없었던 것 같고 80대는 꽤 있었어. 그럼 고령 환자들이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될 경우 특별하게 좀 더 신경 쓰는 부분이 있어? 당연히 있지. 뭐 체력적인 부분도 감안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병에 있는 경우도 많잖아. 그렇구나. 뭐 심장병, 고혈압, 당뇨 뭐 여러 가지 약을 드신다거나 특히 뭐 아스피린 같은 거를 이제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 때문에 쓰는 경우가 많잖아. 그런 경우 이제 수술 전에 조정을 해야 되거나 뭐 그런 거야 뭐 조정하기 나름이니까 큰 문제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는 이제 마취제 약 같은 경우에서 간에서 이제
대사가 되는 것도 있고 신장, 콩팥에서 대사가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뭐 지병이 콩팥에 무슨 병이 있다거나 그러면 콩팥에 작용하는 약은 되도록이면 피하거나 용량을 줄여 쓰거나 뭐 그런 게 필요하거든. 사전에 그럼 그래서 지병이 어떤 게 있는지를 잘 당연하지. 당연히 말씀해 주셔야 되고 성형 수술은 수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많더라. 여기도 병원이고 의사고 약이 들어가고 의료행위인데 전에 어떤 병을 앓았는지 또는 뭐 어떤 수술을 하셨는지 이런 걸 쓰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다 쓰시는데 어떤 분들은 안 썼다가 그렇지. 나중에 정작 수술하려고 하는데 아 맞다. 나 사실 옛날에 이런 수술했는데 괜찮아요? 나 이런 병인데 괜찮아요? 이러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그렇지, 경우가 그렇지. 생긴단 말이야. 그러네. 왜 말씀 안 하셨고 이제 놔뒀냐 그러면은 아니 뭐 성형수술이야 뭐 성형수술하고 이런 거 관계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근데 그거는 모르고 하는 말씀이지. 본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지. 그 다음 물어보고 싶은 게 의사로서 네가 좀 가장 보람을 느꼈던 환자 기억나는 사람 있어? 아니 보람 느끼는 경우도 많고 힘든 경우도 있는데 보람을 느끼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생활이 바뀌거나 또는 모습이 바뀌거나 그런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수술 전에 왔을 때는 좀 이렇게 무기력하고 어두운 분위기였던 사람이 수술을 하고는 그 수술이 잘 돼서 이제 본인도 기분이 좋으니까 헤어스타일도 바뀌고 옷차림도 바뀌고 표정도 바뀌고 그래서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 올 때마다 바뀌는 사람도 있겠다 그러면 점점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어쨌든 대부분이 좀 밝아지고 자신감 있어지고 자존감도 좀 높아지는 것 같고 그런 걸 볼 때는 아 내가 잘했구나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됐구나 이런 부분이 느껴지고 제일 뭐 듣기 좋은 소리는 뭐 원장님 덕분에 제가 새 삶을 살고 있어요 라든가 그런 경우 정말 있었어. 뭐 있을 저의 삶이 바뀌었어요 뭐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고 젊은 친구들도 가끔 있거든. 원장님 덕분에 뭐 취직이 잘 됐어요 라든가. 나는 오히려 반대인데 아는 사람들 수술할 때도 편해. 왜냐면 좀 잘못돼도 뭘 안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 수술할 때 더 긴장.